역시 여기서 n축 안 쓰는 사람이 있네. 안 쓰고 그냥 바로 그려서 하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 있긴 있네. 이게 안 쓰고 풀 수 있어. 옛날에는 나도 그냥 안 쓰고 풀었어. 근데 확실히 n축을 쓰면 좀 더 편해. 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써서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 왜냐면 이게 뭐 교과 외의 과정도 아니고 우리가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루지? 속함수 치환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다루는 게 n축 풀이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봤어. 우리가 합성함수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은 속함수를 치환한다는 관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라 하면은 fgx의 최대 최소 구해라 그러면 속함수를 t로 치환한다. y는 ft의 그러니까 점이 이 t의 범위가 제한이 되겠지.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해도 똑같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속함수를 치환한다는 거는 안쪽에 있는 gx를 t로 놔. 그럼 t는 gx 얘 t가 됐으니까 y는 ft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복잡한 하나의 함수를 우리가 비교적 간단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해결을 하겠다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이 t는 gx니까 y는 gx랑 조금 다르죠. y의 역할을 t가 하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을 우리가 x의 범위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보고 t의 범위 그 집합을 우리가 치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의 t의 역할은 y의 역할이었잖아요. 종속변수 역할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겉함수를 이용한 y는 ft에서는 이제 t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t의 범위가 여기서 구했던 치역이 겉함수,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돼서 새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표는 x가 변할 때 y를 관찰하는 건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x가 변할 때 t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t의 변화에 따라 y의 변화를 관찰을 해서 한 단계를 우리가 추가를 해서 좀 잘 알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야. 참고로 이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치역 원소 중 가장 큰 원소가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원소가 최소값이니까 우리가 치역을 알 수 있다, 최대 치역을 알 수 있다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가 제한이 됐을 때 그때 이 y의 범위를 알면, 이 치역을 알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치환한 식의 최대 최소를 그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놨었고 내신 대비를 할 때부터 자, n축 풀이는 우리가 속함수 치환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분리를 했어. 각각 그래프를 그렸을 때 t는 gx 그러면 가로축은 x축 그대로 놓고 세로축은 y 대신에 t축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x가 변할 때 t의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지. 그때 어떻게 관찰하면 좋냐면 따라하세요. 증감 변화에 따라 그냥 구간을 나눠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고 정확히는 이제 속함수의 증감, 겉함수의 증감 두 개 다 따지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속함수부터 볼게. t는 gx니까 얘가 증가하다가 x1까지는 증가하다가 x1부터 감소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1까지 가는 동안은 t가 증가하고 x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는 t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t의 범위가 t1 꼭지점을 t1이라고 한다면 t의 범위는 t1 이하가 되는 거잖아. 이 t1 이하의 집합 이게 이 함수의 치역이 되고 그게 이제 겉함수 y는 ft의 t의 범위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 왔다가 그때 y는 0에서 출발을 해서 y1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이렇게 그려져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n축은 그냥 이게 뭐 별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두 개를 관찰을 할 때 봐봐 여기 x1일 때 t1까지 올라가고 t1까지 왔다가 돌아간다가 되는데 이게 지금 t1은 여기서 이제 높이에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가로 위치에 관련된 건데 이걸 그래프를 살짝 돌려서 우리가 얘를 살짝 돌려서 판단을 하면 이 겉함수를 위쪽에다 그려주고 속함수를 회전을 시키는 거야. 지금 여기서 t축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t축의 양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얘가 t축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90도를 돌려서 아래쪽에다가 이어붙이는 장점이 뭐냐? 얘가 속함수가 x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가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 왔다 어느 지점에서 돌아간다를 여기 y좌표랑 여기 x좌표의 역할이 있지.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매칭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따라하세요. 교점 구하기, 극점 구하기를 할 때 이게 엄청 관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을 하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N축풀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뭐 할 때 유리하냐? 따라하세요. 교점 구하기, 응점 구하기. 그때 이것만으로 문제가 풀리면 좀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이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원한다면 그려도 괜찮아. 그때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x1까지 증가하다가 x1 이후로 감소한다가 되니까 얘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땡땡땡 x1 땡땡땡 무한대 이렇게 이 무한대는 사실 쓸 필요 없지만 내가 얘 y좌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추가를 해서 관찰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1까지 갈 동안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1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x1부터 무한대로 가는 동안 t는 t1에서 여기 높이는 t1이라고 했으니까 t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돌아가겠지. 돌려놓은 거니까 잘 봐야 돼. 그걸 내가 증가함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때 그래서 t가 0 플러스에서 출발을 하니까 아니네.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t1까지 올라왔다가 그때 y를 관찰했더니 0보다 조금 큰 값에서 y 0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갔다 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를 무조건 이렇게 다 역방향으로 가면 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우리가 n축으로 관찰을 하다가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대칭을 시켜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더라 해서 결국은 x와 y의 관계를 우리가 관찰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애초에 그리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의 뭐 정확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극대극소나 교점 구하려고 원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렸었던 거고 근데 n축 이 그래프 자체로 우리가 교점이나 극점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려도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를 교점과 극점을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이 좌표들을 하면 내가 자세히 다 표현을 해봤거든. 무슨 일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2차 함수 같이 생긴 두 개 함수를 합성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때 속함수, 이게 지금 속함수, 얘가 겉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속함수가 0일 때 0,0 지나고 증가해서 여기 t3라고 나왔어요. t3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x6이네요. x6에서 원점을 x축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가 x가 이렇게 커지는 동안 t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가 역방향으로 갈 때는 이게 대칭시켜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갑자기 천점이 생기면 안 돼. 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랑 실수 전체 집합 미분가는 합성하면 뭐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해야 돼. 왜 오라고 묻는다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FG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예쁘게 잘 정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 없이 다 예쁘게 정의된다?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천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사실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사이에 변곡점이 몇 개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대략적인 개혁은 이렇게 4차 함수처럼 그려진다 라는 얘기고 그때 우리 자세한 걸 좀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면 따라하세요. fx는 0 저거는 이제 정확히는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f하고 gx는 0 이렇게 됐을 때 따라하세요. x축 y의 교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하면 그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n축에서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게 이제 t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ft가 0 지금 얘가 y는 f, t잖아요. 그래서 이 y좌표가 몇일 때를 보는 거야? 0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y좌표 0인 지점이 두 개가 존재하지? 그때 여기 하나, 둘 해서 ft가 0이 되는 그 t값을 구해봤더니 그 t값을 구했더니 여기다 t값 표시해놨죠? 여기가 0이고요. 여기 t값은 몇이래요? t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내가 t는 0, 그 다음에 t2다 이렇게 구해놨어.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시환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두 개씩으로 쪼갠 거란 말이야. t는 gx, ft는 0 이렇게 쪼갠 건데 지금 이 친구를 푼 거야. 이 친구를 풀어서 얘 대신 이제 t는 0, t는 t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내 두 개로 분리해서 다시 합치는 거야. 다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0은 gx 이렇게 돼요. 0은 gx. t 자리에 이제 0을 대입해서 0은 gx. 그다음 t2를 집어넣어서 t2는 g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gx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일 때 gx와 0, gx와 t2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m축 저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아래로 땡땡땡 땡땡땡 내렸을 때의 교점 그럼 교점이 4개니까 그럼 합성함수가 x축 y가 0이 되는 지점이 4개구나 되는 거고 그때 x좌표가 0 그 다음에 그때 x좌표 x2 그때 x좌표 x4 그 다음에 x6는 모르겠죠.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얘를 풀었더니 이거에서 gx는 0을 풀었더니 0이랑 x6가 나왔어. 이걸 풀었더니 x2를 푼 거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 분해해가지고 관찰을 한 게 이 n축에서는 따라하세요. 교점에서 세로선을 냅니다. 수 직선을 내려서 그때의 교점이 따라하세요. 합성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설명을 써놓긴 했거든. 합성함수와 x축의 교점 찾기 하면은 y는 ft 우리가 속함수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래서 t축, 가로축이 t축이죠. t축과 x축의 교점 아까 2개 있었죠? 여기 세로선 쭉 내려 그랬을 때 그 세로선과 아래쪽에 속함수 그려놨었잖아. t는 gx와 세로선에 교점이 생길 때가 이제 합성함수가 x축과 교점일 때다 라는 의미로 방금 말한 게 이거거든. 좀 말을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점 찾기가 조금 맨날 내가 외웠다고 맨날 까먹고 했는데 다시 봐가지고 다시 또 그랬어. 이거 귀찮은데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극점 찾아라 그러면 원래 이제 미분한 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도함수의 부호나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잖아. 근데 n축에서 엄청 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규칙이 뭐냐? 따라하세요. 겉함수가 극대? 무조건 극대. 합성함수 무조건 항상 극대야. 겉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들에서는 무조건 뭐를 가진다고요? 극소. 그래서 겉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다? 합성함수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극대 극소를 같이 얘가 극치 얘 겉함수가 뭐만 하나 가지네? 소 하나 가지죠? 근데 이 점을 지나가는 게 한 번, 두 번 생겼지? 요 점 지날 때마다 여기 지금 x1일 때 한 번 지나죠? x5일 때 한 번 지나죠? 이때 얘가 극소니까 합성함수가 뭐를 가질 것이다. 극소를 가질 걸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x1일 때, x5일 때가 극소를 가진 지점이 되는 거고 그때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근데 그때만 극점이 생기느냐? 아니야. 따라하세요. 속함수가 극점을 가질 때 그때도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는데 얘는 좀 규칙을 잘 봐야 돼. 따라하세요. 겉함수가 증가 구간 겉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극대를 가지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극대. 증가하는 구간에서 속함수가 극소를 가지잖아? 극소.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저기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고 감소 구간이면 속함수가 극대다? 그럼 반대야. 그러면 합성함수는 그 소를 가지고 속함수가 극소 가진다? 그러면 합성함수는 그 대를 가진다. 그러니까 반대 상황으로 극점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기초 문제 풀 때도 이거를 너네 기억하고 있어 조금 많이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봐봐. 예를 들면 여기 극점, 극소점 하나 가졌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t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걸 이렇게 정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니까 이때가 지금 따라서 x가 x1일 때 t가 t1이고 t가 t1일 때 극소. 그래서 여기 극소점 y2를 가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그런 다음 다시 되돌아갈 때 그러면 t가 점점 줄어들어서 마이너스만으로 가니까 t축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역방향 이렇게 그리니까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니까 이때 또 극소가 생기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따라가자. 겉함수가 극소면 합성함수도 극소. 그 지점에서 무조건 극소가 생기고 무조건 극대가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극소점이 몇 개냐라고 한다면 일단 합성함수의 겉함수가 극소일 때 세로선 내려 교점 몇 개? 2개. 이
이렇게 두 번 지나니까 극소가 일단 여기서 몇 개는 일단 생겨야 된다. 두 개가 일단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속함수가 극점일 때. 속함수가 극점일 때. 지금 속함수는 극대만 가지니 극소만 가지니 돌려놓은 거지만 극대야 극소야. 극대만 하나 가지지. 그럼 그때 합성함수도 극점을 무조건 가져요. 근데 극대냐 극소냐는 따라하세요. 겉함수의 증감에 따라 달라. 지금 얘가 극점인 요 지점을 관찰했더니 겉함수가 뭐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럼 따라하세요. 속함수가 극대면 속함수가 극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봐봐.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y좌표가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로 되돌아갈 때 y좌표 이제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죠? 그러면 이걸 대칭시켜 그리면 올라가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감소하니까 아 극대를 가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극대 몇 개냐 그러면 이 점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럼 극점을 조사해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겉함수의 극점, 겉함수의 극점, 속함수의 극점. 속함수의 극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겉함수 체크를 하면은 겉함수가 극선에 그때 교점 몇 개? 두 개니까 내가 표시를 빨간색으로 해줄게.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 점과 이 점 교점 생겼죠? 그럼 따라서 x가 x1, x5 1대 합성함수가 뭐를 가질 거다? 극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속함수의 극점. 이게 무슨 점 하나 있네? 그 대점 하나 있는데 얘가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합성됐을 때 증가 구간인지 감소 구간인지 봤더니 뭐하는 구간이야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따라하세요. 속함수가 극대일 때 합성함수도 극대. 언제냐라고 한다면 x가 몇일 때? x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극대 극소를 n축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x가 x1, x5일 때 극 속값 y2를 갖는다라고 말을 하면 되고 극대는 x가 몇일 때? x3일 때 그때 t는 몇이고? t3고 그때 y좌표는 몇이다? y1 그래서 x가 x3일 때 얘 그래프를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 점의 y좌표가 이제 극대점이 된다는 거지. 극대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 y1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출문제는 속함수가 3차 함수로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것들이 꽤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고요. 사실 이게 나는 매번 까먹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래프의 이 개형을 판단을 하거든. 확실한 거는 겉함수랑 속함수가 극대극소일 때 얘가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거니까 얘가 극소를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극소 이렇게 지나갈 때도 극소니까 아 극소 무조건 극소구나. 극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가 극대면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야. 그럼 증가 구간이었으면 이렇게 되니까 커졌다 작아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니까 뭐니 보고? 극대. 만약 감소 구간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쳐보자. 이렇게 된 y좌표가 뭐 했다가 뭐 해지는 거야? 작아졌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구간으로 바뀌는 거니까 무슨 점을 가졌을 거나. 그래서 얘는 극대였지만 감소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혀서 뭐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걸 외우고 있어도 괜찮은 거. 까먹었을 때는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그래프 개형 상상하면서 y좌표가 증감 이 증감 변화를 관찰하는 게 극대극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감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n축이 무조건 다 개꿀인 건 아니고 주로 언제 편하냐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교점, 극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내가 조금 편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예제 문제들 내가 여러 개를 봤거든. 이게 정확한 숫자는 내가 안 맞춰놓고 그냥 대충 그 개형만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자,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교점은 이제 y는 fgx 앞에 쓴 f를 겉함수로 놓고 뒤에는 g를 속함수로 쓰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x축과의 교점이 되는 상황을 땡땡땡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정확한 숫자는 안 구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극점 조사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가 몇일 때 x축과 갖는다. x가 몇일 때 그때 몇을 갖는다. 라고도 숫자 좀 지저분한 거 한번 써보자.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가 한번 연습하면 또 기억이 좀 더 오래 가겠죠?
이거 한 사람은 다음 번 하지 말고요. 그 숙제를 차라리 풀고 있어요. 하나씩 같이 해서. 첫 페이지 2개 한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첫 페이지 2개 다 한 사람은 숙제 미리 하고 있고요. 미리 숙제나 아니면 오늘 준 숙제. 값이 몇인지 주시죠. 값이 몇이에요? 일단 여기 틀렸어.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될 극수 가질 때가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몇인데? 저게 1 맞아. 함수도 그릴 수 있는데 뭔가 스티커 그릴 수 있어. 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f를 겉함수로 쓰라 그랬죠? 그러면 2x 1 표시해주고요. 이게 f 그 다음에 t축하고 t축, x축 이렇게 넣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y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f, g, x는 0의 실은 애초에 없어. 왜냐면 얘가 항상 0보다 없다니까 겉함수가 0보다 크니까 애초에 없죠. 극대극성을 관찰을 해보면 얘가 x가 이렇게 가는 동안 t가 이렇게 되니까 t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t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역방향을 그리면 뒤집어서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긴 하는데 그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극소가 요 지점이니까 x가 몇일 때 0일 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그러니까 1 극소가 1 이렇게 x가 0일 때 극소가 1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극대극소 아까 규칙을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면 따라하세요. 겉함수의 극점, 속함수의 극점. 근데 겉함수 극점이 없죠. 그러면 속함수의 극점을 보는데 속함수가 뭐를 가져? 소. 근데 이게 뭐 하는 구간이야? 그 지점이 증가 구간이니까 얘가 극소다? 그럼 합성함수도 뭐를 가지거나 극소를 가질 거다. 그때 얘가 y좌표가 극소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지?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거의 비슷한데 내가 뒤집어놨지? 위에 붙이고 좀 할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T축, X축 이렇게 해서 얘는 이번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X축과 합성함수의 교점은 없겠네요. 근데 극대극소는 겉함수 극점이 없어. 속함수는 극점 몇 개? 한 개. 대. 그러면 얘 뭐 하는 구간? 증가 구간이라 그대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정규부 비슷하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x가 몇일 때? 요 지점이니까 x좌표, 여기 x축이니까 이 x좌표를 읽어줘야 되죠. 0일 때 그때 땡땡땡 올라가서 그때 무슨 좌표를 읽어줘야 돼요? y좌표를 읽어서 1에서 x가 0일 때 그때가 1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더라도 일단 최대한 한번 써보세요. 너무 지저분하면 x1, x2 쓰더라도. 자, 이거 3번, 4번, 3번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그냥 대충 그냥
개형만 상상하면서 내가 숫자 안 맞춰서 좀 지적은 할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한번 해주세요. 이제 속함수의 그 값이 되게 중요하겠지? 그때부터 값이 몇인지가 이렇게 하면은 n축을 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여기 여기에 y좌표랑 여기 x좌표를 일치시켜야 돼. 여기 마이너스지, 여기 마이너스 4지. 했는데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n축 그림이 야, 자 멈춰보세요. 야, 3, 4번 거의 똑같으니까 3번 내가 한번 풀어줄게. 이거 스케일 못 맞추는 친구들 많네. 대략적인 개형을 할 거면은 정확히 좀 더 해주면 좋거든. 자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겉함수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2랑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마이너스 2 y축 p축 y는 f. 그때 이 속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몇에서 뚫고 지나가요? 3에서 뚫고 지나가고 최고 차이에서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얘 극소값 몇이야? 이거 기본 그래프니까 바로 나와야지. 몇이에요?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얘 y좌표 역할이죠. 지금 t는 f, x니까 그때 이 t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야. y좌표 역할이 t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스케일을 맞춰서 얘가 마이너스 2 해서 좀 더 연장을 해서 이쯤을 마이너스 4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마사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맞춰주는 게 n축을 쓰는 의미가 있어요. t는 fx. 이렇게 그래프를 맞춰서 그려주는 게 여기 관찰하기 훨씬 편하고 이래서 n축을 쓰는 거니까 이거 맞추려고 n축 쓰는 거니까 이걸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판단해보세요. 합성함수 그래프도 한번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보시고 극대응수 값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세요. x축과의 교점 방정식 f, gx는 0의 서로라는 식은 또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고 다른 친구는 그 4번은 하지 말고요. 나 불러주세요. 뭐야? 확인해보세요. 3번, 좀 3번 했어? 극점이랑 딱 구하라고 선생님이. 아, 엑스트라플라고 다안 그랬잖아. 구해야 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야 여기서 뭘 물어보든 다 풀 수 있죠. 아, 이 소리가 안 돼요? 그러면 x1, x2 뭐 이런 거 줍시다. 수업 다 했어? 네. 이거다? 수업 다 했어요. 아, 초점 존나 좋아하네. 프리프리 존나 좋아하네. 프리프리 커져. 너도 너무 좋아하네. 프리프리. 네, 다 했어. 했어? 그래주고 내려가면서 올라가고 4에 떨어지고 맞아. 일단 맞아. 무슨 일이 나올까? 그 솔값은 몇이죠? 그
그때 딱 발표를 하지. 똑같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그러면 일단 극소랑 극대 같은 놈부터 극소가서 보시죠. 네. 언제 그때 언제 지금 X절표까지 좀 했어? 아 4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 그때 언제 극소 그거부터 언제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X랑 Y가 중요한 거니까 X가 몇일 때인지까지 구해야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너희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친구는 그냥 한 번 더 다지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는 좀 모자란 부분을 채우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다 한 친구는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은 다 못한 친구는 숙제로 넘길 테니까 먼지가 이렇게 아주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여기 최소값보다는 무슨 많이는 뭐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정도 잘했어요. 2에서 X니까 이렇게 가는 거 한 값이 되는데 여기 y절표가 이렇게 갈 때는 y절표에서 이렇게 해도 y절표가 똑같이 이건 다 똑같이 이렇게 되다가 그리고 x축 지나는데 주변에 비치는 거죠. 그리고 비치는 거. 여기 3번 더 가면 한 번 더 가야지. 한 번 더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겠지. 위로 쭉 올라가니까. 골치 보죠. x가 x축 t가 이게 X가 x가 이기 때 쭉 올라갔을 때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t는 맞아 x는 거지. 했을 때 갔다가 그렇게 되면 여기 똑같이 마이 와야지. 그렇지. 그리고 다한 친구는 4번까지 다한 친구는 숙제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X좌표에서 체크를 해도 0 되는 거지. 이렇게 0 되는 거죠. 이때 X좌표, 이때 X좌표지. 0이 마이 되니까 맨 마이 해가지고 이 그런 거 있어요. X 플러스 이게 마이가 됐어. 삼점을 해요. X는
그러면 이게 언제입니까? 처음 딱 이렇게 여기서 처음 이렇게 닥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희소형 진행을 할 때는 요 X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지. 이렇게 치고 그 1 플러스 기본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지나서 한 번 더 지나니까 아니 한 번 더 지나서 이렇게 붙여야 돼. 1일 때, 여기가 9에 1이야. 좀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 또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내려서 그 백각 몇이고 백각 쓰는 거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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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볼수 있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다 했었죠? 네. 자, 4번 한번 내가 하고 넘어갈 테니까 4번 한 친구들은 나랑 같은 책 보고요. 4번 못한 친구를 숙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겉함수만 내가 조금 더 대칭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이 친구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이 0에서 접하고 여기 한 이쯤을 2라고 하면 그래프가 많이 좀 힘들어지겠죠? 이쯤을 2로 합시다. 이렇게 2라고 둘게. 그랬을 때 얘는 이쯤을 맞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여기가 x가 3일 때 x가 0일 때 여기는 x가 2일 때 이 변곡점은 x가 1일 때 이 지점은 사실 뭐 x가 몇일 때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마일일 때 이렇게 주요 지점 5개 다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때 그래프 개형을 굳이 그린다면 처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키값이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이 될 때까지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그려져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t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만 딱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만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졌나요? 그래서 정확한 지점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극점 체크부터 하면 x축과 교점 볼까요? 교점이 겉함수랑 x축 교점이 두 개죠?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해주면 일단 x가 몇일 때? 0일 때, x가 몇일 때? 3일 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속함수가 몇일 때? t가 몇일 때? 여기
t는 fx입니다. t는 gx입니다. 속함수가 몇일 때? 2일 때. 계산을 굳이 하진 않을게요. 하나 시즌가 두어도 나와서 계산하기 싫어요. 여기를 x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고요? 두 번째니까 3,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인 거야? x1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극대극소 판단은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규칙이 있었죠? 따라하세요. 겉함수의 극점. 겉함수가 뭐를 무슨 점을 가지고 있네요? 극소. 그럼 합성함수도 무조건 그 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극소. 근데 여기 땡땡땡 세로선 내렸을 때 교점이 몇 개? 한 개.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그래서 x2일 때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아니네. 이렇게가 나중에 가야 된다. 나중에. 여기 지점이에요. 여기 지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x가 몇일 때다? x2일 때다. 그 속값은 여기가 -3이죠? 그럼 그때 y좌표 x가 x2일 때 그때 t는 여기 중간값 1이 되고요. 그때 y는 y이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x와의 표현된다고 그래요. 그림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속함수의 극점. 그럼 진각함수 구간을 봐야 되는 극점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위를 쭉쭉 올려보면 극대도 지금 무슨 구간에 존재하고? 감소 구간. 극소도 무슨 구간에 존재? 감소 구간. 그러면 얘가 극대를 가질 때 합성함수는 뭐를 가질 거다? 극소. 얘가 극소 가질 때 합성함수는 뭐를 가질 거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표시를 해주면 여기 처음 그릴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지점이잖아요. 여기 x 0일 때. 그 다음에 이 지점은 x가 2일 때죠? x가 2일 때 극소니까 거꾸로 얘는 극대를 가질 거야. 이 지점이 x가 몇일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얘가 나오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가 0일 때, x가 x2일 때 극소값 0과 -1을 가지고 x가 2일 때 극대값 2일 때는 여기 x가 2일 때는 이렇게 키가 몇일 때? 마4일 때. 그러니까 겉함수에다가 마사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또? 24. 8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8을 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점 x좌표 구했고 극점 x좌표 구했고 극값 구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이제 n축으로 더 할 게 없어. 이 정도만 n축으로 할 수 있으면 되고 희망상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표시하면 돼. 다 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너희가 찾아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안 그려도 되고 여기서 찾을 수 있어도 괜찮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우리 사실 미분 가능성 모르겠다 하면은 따라하세요. 미분계수 존재 또는 따라하세요. 좌미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 했을 때 리미트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좌극한은 우극하면서 극한이 존재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건 따라하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좌극한은 우극한, 평변의 좌극한은 우극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할 때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원함수 연속? 그다음 도함수에 뭐가 존재한다면? 씨발 잘못 썼다. 따라서 도함수에 좌극한은 우극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도함수에 뭐가 존재라고 말하면 모르겠네. 극한 존재야. 존재하면 뭐가 보장된다? 미분간은 주의해야 될 건 우리 그 단례가 있었지? 원함수 연속인데 도함수의 극한이 좌극한이 없어요. 미분 불가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었어. 그 있잖아요. 에클립스. 이 친구 기억나니? x제곱 사인 x분의 1 0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면은 일단 연속함수고요. a는 연속이야. 근데 얘가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의 좌극한에 보면 다 진공발산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도함수 미분한 다음 대입했는데 값이 다른데? 없는데? 했다고 미분 불가능하면 안 돼. 그럼 따라서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알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뭐로 가야 돼요? 뭐는 뭐? 좌미는 음미에서 계산해보면 미분 가능이 되더라.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는 역에 발령이 되는 거죠. 역에 발령이 아니고 뒤집었을 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이 명제죠. 이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 발례가 있다. 그게 발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따라하세요. 겉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아닌데 무슨 함수네? 속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그때 얘의 무슨 좌표에서 속함수의 무슨 좌표? y 좌표니까 따라하세요. 겉함수가 x는 GA에서 미분 가능. 얘의 y 좌표가 이제 겉함수의 x 좌표로 들어가니까 그때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 가능이 보장된다 이거고 구간 연속에서는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 이다 이런 게. 자, 그다음 이건 그냥 너무 좋아. 왜냐면 미분 가능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보장된다 하니까 이거 그냥 쓱싹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닌 케이스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방법에 따라서 원함수가 연속이고 그 지점이 연속이니까 좌우 함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도함수에 뭐가 존재한다면 그냥 따라서요. 극한 존재. 극한 존재라는 건 좌극한이 존재하고 공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새벽이라 미쳤나? 잘못했어요. 극한이 존재한다면 뭐를 보장해줄 수 있다? 미분 가능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인 건 원함수가 불연속이다? 무조건 뭐다? 미분 불가능.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미분계수 극한식 해가지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로 풀던가 아니면 좌미는 노미로 풀던가 극한식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지점 미분 가능성. 두 번째는 무슨 미분 가능성이래요? 구간 미분 가능성은 모든 점에서 다 이걸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미분 가능이 보장되는 데는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속함수가 미분 가능? 겉함수가 속함수의 취약에서 미분 가능? 그러니까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근데 얘 y좌표의 범위가 치역이잖아요. 그 범위를 얘 f의 정의역으로 했을 때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안 봐도 돼. 그냥 무조건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 무조건 미분 가능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건 거르고 보는 거야. 따라하세요. 미분 불가능? 의심 지점 찾기. 의심 지점이라는 거는 항상 무조건 미분 가능이라는 보장할 수 없는 지점인 거예요. 불연속 의심 지점 찾기지. 연속함수의 성질을 보장할 수 없는 지점들을 우리가 불연속 의심 지점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속함수 미분 가능, 겉함수가 그 속함수의 치역에서 미분 가능 하면 미분 가능 보장. 이걸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지점을 따라서 미분 불가능, 의심 지점. 둘 다 미분 가능하지 않거나 뭐 이런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때 의심 지점에서 지점 미분 가능성 하니까 위에 내용 이걸로 이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구간에서 미분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심되는 지점을 이제 먼저 찾아놓고 그다음 그 지점들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것만 여기 좌우 이거 지워줄게요. 좌우 극한 존재가 아니라 극한 존재라고 해요.